정말 15명의 핵심 소수 인원들이 모여 있고 예, 예. 거기에 사실 이 심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거를 줘버리고 결정 기능을 줘버리고 총회는 어떻게 보면은 그 240억에 대해서는 정말 유명무실화 돼버린 거네요. 예. 안녕하세요. 정승현의 인천포커스입니다. 여러분, 주민참여 예산제라고 들어보셨나요? 지자체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걸 통해서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시키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잘만 운영되면 정말 좋은 제도인데요.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의 시행 과정에서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많은 불법과 편법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지자체 권력과 일부 시민단체들과 카르텔을 형성하면서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는 지적이 있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인천이라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걸 제대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주민참여예산 관련한 이 부패 카르텔을 우리가 좀 심층 탐구하는 데 있어서 또 새로운 논점 중에 하나인 권한 없는 지원 협의회가 240억 예산을 편성했다. 이 문제를 좀 파고들어 볼까 하는데요. 예, 예. 그 전에 우리 시청자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 주민참여 예산이 이전 정부에서 얼마나 이게 좀 급격히 늘었나 하는 그런 흐름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유정복 시장이 재선에 실패하고 민주당의 박남춘 시장이 들어서면서 예. 2019년에 예. 약 10배 이상 199억으로 이게 급격히 증가합니다. 예, 예.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2020년이 되면은 297억이 되고요, 한 해. 예. 2021년에 401억이 됩니다. 예. 그리고 박남춘 시정부의 마지막 4년째인 2022년에는 485억까지 늘어난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유정복 시정부가 끝나고 박남춘 정부가 시작이 되면서 이게 10배, 20배, 약 40배까지 늘어난 예. 급증을 했다. 이제 예. 그것도 굉장히 우리가 굉장히 우리를 의아하게 만들고 그게 과연 제대로 편성이 됐고 집행됐는가 하는 걸 우리가 파헤쳐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 지원협의회가 예산 편성에 권한이 없는데 거기서 240억이나 편성했다 이 주제인데요. 예. 도대체 어떤 얘기일까요? 주민참여 예산의 예산을 선정하고 심의하고 결정하는 권한은 주민참여 예산 위원회에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중심이다. 예, 중심이고요. 그 12개 분과위원회가 함께 총회를 구성해서 200여 명 정도 되는 예산위원회와 그다음에 12개 분과위원회 분들이 같이 모여서 총회를 거쳐서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을 심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하는데 이런 그 복잡한 절차와 과정 거의 몇 개월이 걸리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귀찮았는지 그 옆에 그 기구 중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주민참여 예산 지원 협의회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업을 심의하고 선정하고 뭐 결정하는 권한은 전혀 없고요. 활동을 지원하고 어떤 조례와 규칙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뭐 그 정도 활동을 하는 15명 정도 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럼 정리하자면 예.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12개 분과위원회가 합쳐져서 한 200명의 총회가 구성이 되고 여기서 사업을 심의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예. 이게 200명이 되다 보니까 절차나 시간이나 예. 반대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그렇죠. 가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맡긴 게 아니라 거기를 지원해야 될 업무를 가지고 있는 예. 의견 개진이나 지원의 역할만을 해야 될 주민참여예산 지원협의회 옆에 있는 약 15명 정도의 예. 지원협의회가 24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럼 15명의 구성 면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인천평화복지연대의 회원이나 그 간부를 맡았던 분들이 그 절반 정도, 한 7, 8명 정도, 15명 중에 그런 분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 그 중에 한 3명 정도는 공무원이었던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공무원들도 3분 계셨고. 그럼 공무원들은 뭐 시장의 방침을 따른다고 본다면 그렇죠. 7명 정도의
평화복지연대의 그 핵심 인사들이 예. 사실 그 지원 협의회의 심의를 주도했을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그 한 100여 건 되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지원협의회에서 24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했던 것이죠. 사실은 이건 상당히 위법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요. 다시 정리하자면 정말 지원협의회는 말이 지원이 붙어 있듯이 예, 예. 지원을 해주고 총회를 지원해야 될 사이드 조직이죠. 예, 예. 의견을 개진하고 지원해야 될 거기가 정말 15명의 핵심 소수 인원들이 모여 있고 예, 예. 거기에 사실 이 심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거를 줘버리고 결정 기능을 줘버리고 총회는 어떻게 보면은 그 240억에 대해서는 정말 유명무실화 돼버린 거네요. 예, 지원협의회가 했으니까 사실은 이 사업은 그 절대로 통과되지 못할 사업들인데 선정되지 못할 사업인데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렇게 해야 좀 신속하게 시라든가 이러한 그 평화복지연대가 생각하는 그런 안건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서 집행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예,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산을 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 사업을 통해서. 자, 지난번 우리가 그 원칙 없는 절차 없는 사업에 280억을 편성했다라는 불법 사례를 봤는데요. 이어서 권한 없는 지원협의회가 또다시 240억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400억, 500억 가깝게 급증하는 가운데 이러한 불법이 횡행했다라는 점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